2019년 3월 2일 이진원의 체크포인트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대한민국의 기준점은 1948년이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듯이요, 2019년 3월 1일, 어제죠. 어제는요,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도 100주년 되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두 가지를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어제 좀 3.1운동 부분에만 치중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정치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3.1운동, 정말 우리가 동북아시아 지역, 멀게는 남부아시아 지역까지 독립운동에 영향을 줬던 그 운동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축하하자는 의미에서 좀 비판적인 내용은 내려놓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수원 지역에 관련된 독립운동에 대해서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3.1운동 기념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단순한 진리를 이해하게 되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완성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 단순한 진리라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왜 단순한 진리라는 것이 중요하냐면요, 뒤에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제가 단순한 진리로 먼저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의열단은요, 정말 항일운동에 있어서 큰 역할을 했던 집단인 것은 분명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의열단 단장은 김원봉이었고, 또 선언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신채호 선생이 참석을 하셨고, 의열단 고문으로도 또 김구 주석이 참석하시기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보시면 아세요. 김상옥, 나석주, 김익상, 김지섭, 시인 이육사, 이분들까지 우리가 듣기만 해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열단이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자체가 대한민국이 성립되기까지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김원봉이라는 분이요, 북한에서 역할을 했다는 것도 팩트라는 부분이에요. 그것도 단순한 진리라는 것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1948년에는요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지냈고, 1952년에는 북한 내각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57년에 이제 종파 사건을 통해서 이분도 어떻게 보면 숙청을 당했다고는 하지만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까지 직함을 갖게 됐던 부분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무엇이냐면요, 이 1948년이 대한민국 성립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기본적으로 이분이 자의적으로 월북을 했단 말이죠. 이 월북을 했다는 데서 문제가 생기고요. 1948년 이후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반대되는 활동을 한 사람은 좌익사범, 간첩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처럼 김원봉은 김일성 아래서 강력한 힘을 가졌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종파 사건으로 숙청을 당했다고 해도 어쨌든 상징적으로라도 직함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대한민국의 건국훈장을 주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막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해요. 우리가 법통성을 계승하긴 했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건국으로 보자면은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작부터가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북한에서 행동했던 그것은 배제를 하고 앞서 했던 독립운동만 강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지만 앞서 손혜원 의원 아버지에게 건국훈장을 수여한 것처럼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문재인 정부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 아주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사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이에요. 6.25 전쟁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우리의 가족들이 전쟁터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죽어갔습니다. 과거 김원봉이 김일성이 남침을 하려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막았다는 이야기들도 하고는 해요.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명할 만한 증거가 있다든지 그렇다면 문제가 생길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추측과 가설에 불과한 부분이거든요. 팩트는 무엇이냐면요, 김원봉이 월북을 해서 김일성과 같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창건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팩트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목숨을 잃게 한 사람들에게 건국훈장을 수여한다? 이건 좀 뭔가 보편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1948년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1948년 이전에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부정하면 안 돼요. 하지만 1948년 이후에 행동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이 있으면 강력하게 부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좀 두루뭉술하게 훈장을 수여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보자고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의 사진을 더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박헌영과 몽양 여운형입니다. 이 몽양 여운형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고 있다시피 좌우합작운동의 중도좌파 계열의 지도자로 참여했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김구 주석과도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좌우합작운동에 열을 다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1947년에 이제 암살을 당해서 서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왜 두 사람을 비교를 하고 있냐면요. 만약에 이 몽양 여운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회주의에 몸을 담았었기 때문에 월북을 했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북한이 창건하는데 큰 역할을 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하지만 1947년에 유명을 달리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독립운동을 하던 당시의 사회주의를 북한식 사회주의랑 동일하게 보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 정권이었던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이야기대로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잡게 되잖아요. 그러면 박헌영에게 훈장을 줘도 문제가 없다는 그런 논리도 제가 봤을 때 생길 수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김원봉에게 훈장을 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김원봉 같은 경우에도 북한 내각에서 활동을 했었고 또 그리고 종파 사건을 통해서 제거된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박헌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헌영도 월북을 했고요. 그리고 북한에서 부주석을 지냈죠. 그리고 종파 사건을 통해서 제거가 됐습니다. 아주 똑같이 평행의 이론을 달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1948년에 건국을 했다는 거는요, 강력하게 우리가 갖고 나가야 될 기치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흐려지면은 훈장을 주는 기본적인 개념이나 이런 것들도 다 흐려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기준은 1948년 8월 15일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게 무엇이냐? 팩트 체킹이에요. 팩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봐야죠. 이런 일도 있었어요. 과거에는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지용 시인이라든지 아니면 이난영이라는 그 목포의 눈물로 유명한 가수의 남편이었던 김혜송 작곡가라든지 이런 사람들 월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었던 시라든지 노래라든지 이런 거 부르지 못했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월북하기 이전에 만들었던 노래에 대해서는 다 이제 해금이 됐고 또 시도 지금 우리가 정지용 선생이 잘 알고 있는 향수 우리가 많이 노래로도 부르고 시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요, 김원봉도 마찬가지죠. 1948년 이전에 독립운동 했던 것도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1948년 이후에 가서 한 행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948년이라는 기준을 정확하게 잡고 가지 않으면요, 이 모든 것이 애매모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48년이라는 그 기준을 정말 명확하고 정확하게 대한민국 건국의 기준점으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 하셨던 말씀에서 강조 한번 해봅니다. 단순한 진리를 이해하게 되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완성될 것이다. 단순한 진리, 대통령께서 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왜 김원봉에게 훈장을 수여할 수 없는지 정확하게 직시를 하셔야 됩니다. 1948년이 왜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지 대통령께서 직시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색깔과 다르다고 생각하면 색깔론 쪽에서 빨갱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이런 부분 어느 정도 정리해 가시려고 한다면요, 대통령께서 정중동 하시고 단순한 진리, 정말 진리, 팩트를 무엇을 보고 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꼭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3월 2일 이진원의 체크포인트, 대한민국 기준점은 1948년이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